인수분해를 하여라.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서를 지켜주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뭘 찾는다? 공통 인수를 찾는다. 무조건 공통 인수가 있으면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 안의 식이 간단해진다. 공통 인수가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가로 안이 간단해져요. 그럼 인수분해하기가 쉽다. 두 번째, 공통 인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공통 인수가 없으면 공식인지 본다. 그러니까 공식은 당연히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공식인데 네. 다른 걸로 풀거나 다른 걸로 풀어야 되는데 공식인 걸로 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식인지 아닌지 한 번에 알아야 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공식이다 아니다. 인수분해는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야. 네. 구구단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공통인수 없어? 공식도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공통식이 있는지 본다. 공통식. 우리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공통식이 있으면 치환합니다. 그렇죠? 네. 왜 치환해? 복잡한 식을 한 문자로 바꾸면 식이 간단해지잖아. 그치? 네. 식이 간단해지면 처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식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오케이죠? 네. 자, 네 번째. 그럼 공통식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공통인수 없어? 공식도 아니야? 공통식도 없어. 그러면 보기차식인지 본다. 보기차식. 한마디로 얘기하면 짝수차식이죠. 네. 보기차식인지 본다. 짝수차식인지 본다. 자, 보기차식은 x제곱을 한 문자로 생각하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주는 겁니다. 네. x제곱을 한 문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주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완전 제곱형으로 고치는 겁니다. a제곱 네. 마이너스 b제곱 꼴로 고친다. 완전 제곱형을 이용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고친다. 그러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승민아 이해되죠? 자, 네. 보기차식인지 봅니다. 공통인수 쳐다봐? 없어. 공식인지 봐? 아니야. 공통식 있는지 봐? 없어. 보기차식인지 봐? 아니야. 그럼 1, 2, 3, 4번이 다 아니야.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할 거냐? 주어진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저번 시간에 내림차순까지 했죠. 네. 그렇죠? 복잡한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자,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식으로 정리하는데 아무 문자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그렇죠? 차수가 네. 낮은 문자로 정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차수가 낮아야 항의 개수가 적어. 만약에 차수가 제일 낮은 게 1차야. 그럼 정리하면 1차 상수, 항이 두 개죠. 제일 낮은 네. 차수가 2차야. 그럼 2차, 1차 상수, 정리하면 항이 세 개죠. 네. 이해가지? 제일 낮은 게 3차야. 3차, 2차, 1차 상수, 그럼 항이 4개죠. 차수가 높아지면 항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차수가 낮아지면 항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승민아 네. 이해가죠?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해야 된다. 내림 차수로 정리한다.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그래야 항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인수분해하기가 쉽다. 자, 다섯 번째.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어. 그래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공식이야.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 1, 2, 3, 4, 5번이 아니라 6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인수정리야. 그래서 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야.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인수정리를 써서 인수분해한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인수정리를 주로 할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내림차순하고 인수정리가 가장 중요하구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반드시 인수정리를 써야 되는구나. 그럼 인수정리라는 게 뭐냐? 인수정리라는 건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야. F알파가 0이야. 나머지 정리 그 일종이죠. 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나올 때고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0일 때야.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지. F알파가 네, 0이라는 얘기는 fx는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인수 정리야. 네, 그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려면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F알파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다. 다시 말해서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0이 되는 x의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야. 네, 알겠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 자, 6번까지 안 되면 안 되는 식이야. 근데 이제 굳이 2차 시기 안에서 안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래. 자, 7번. 2차 식인데 2차 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굳이 인수분해를 하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2차 식을 가지고 근을 구해.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근을 구하는 거야. 알파, 베타. 2차니까 두 개겠죠. 네, 그러면 근을 구한 다음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네, 7번은 잘 안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여라 또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네, 인수분해는 정수 부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잖아. 많이 나오면 유리수에서 인수분해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리수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 그 말은 뭐냐면 근의 공식 쓰란 얘기야. 네, 근의 공식 써서 알파 베타를 구해. 그 다음에 x-알파, x-베타, fx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게 7번째야. 네, 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7가지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이거 저번 시간에 적었죠? 네, 안 적었으면 써야 됩니다. 네, 어, 어때? 적혀 있니? 잠시만요. 가능하면 책에다 쓰세요. 네, 책 공식 옆에다 써줘. 그래서 이제 네, 써져 인수분해는 이런 순서대로 1번부터 7번에 걸쳐서 이런 순서대로 해주면 어떤 문제든 다 풀린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책에 써져 있어요. 오케이. 자,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인수분해. 여기 했고, 공식 했죠. 네, 그 다음에 내려가서 공통인수 찾는 거 했죠. 공식에 의한 네, 거. 공통부분 있으면 치환해라. 치환했죠. 네, 보기차식 했죠. 네, 이거 했죠. 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내림차순 했죠. 네, 여기 했습니까? 괜찮죠 이것도? 네, 자, 내림차순까지 했어요. 인수정리할 차례죠? 네, 인수정리. 자,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를 한번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할게요.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다. 그러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 0이 되는 x의 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문제야. 네, 그렇죠? 네, 그럼 0이 되는 x의 값을 찾기 위해서 x 대신에
아무 숫자나 막 넣어볼 수는 없잖아. 그치?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네. 3 넣어보고 아무 숫자나 넣어볼 수는 없잖아. 언제 찾아 그걸? 그렇지? 네. 그래서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된다면 자 xx, ab x자로 가운데 거 x자형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네. 그렇죠? 여기는 둘 다 플러스죠? 네. 얘가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게 0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네. 0이 되는 x의 값을 구했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네. 자, 따라서 이걸 방정식 0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0이죠? 네. 그럼 0이 되는 x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죠? 네. 그럼 인수정리라는 건 뭐냐면 0이 되는 x의 값을 먼저 찾아서 이거를 먼저 찾아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자는 거야. 네. 승민아 이해가지? x가 네. 마이너스 a일 때 0이야? 그럼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갖는다. x가 마이너스 b일 때 0이야? 그럼 x 플러스 b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야. 그렇지? 네. 그런데 그럼 여기 있는 a하고 b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얘기야. A하고 B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네. 그렇죠? A와 B는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곱하면 상수항이 되는 값이죠? 네. 그렇죠? 그럼 곱하면 상수항이 되는 값이니까 여기 있는 A, B는 상수항의 약수죠? 네. 상수항의 약수야. 다시 말해서 0이 되는 X의 값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상수항의 약수 중에 존재합니다. 승민아 이해가지? 네. 여기는 A, 네. B가 상수항의 약수야. 그래서 0이 되는 X의 값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부호는 둘 다 해줘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 중에 존재한다. 자, 이게 인수정리야. 네. 따라서 앞으로 최고 차수가 1이면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면 언제나 X의 값은 상수항의 약수 중에 존재한다. 자, 이게 인수정리인데, 그런데 최고 차수가 1이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 더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AC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이거의 X 플러스 BD.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ACX 제곱이니까 곱해서 이거 나오는 거 AX, CX X자로 가운데 거 만들 겁니다. 여기는 B하고 D 그럼 X자로 곱하면 AD, BC 나오죠. 둘 다 네.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자 인수분해하고 났더니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네. 괜찮죠? 자, 그럼 네. 이게 0이라고 한다면 0이 되는 x의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네. 그 다음 거는 x는 마이너스 c분의 d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a, b, c 는 어디서 나온 값이냐 이런 얘기지. 네. 그렇죠? 자, x 값을 알기 위해서 모든 숫자를 다 넣어볼 수가 없어. 근데 0이 되는 x의 값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a하고 c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죠? 네. 그렇죠. A하고 C는 어떤 값이야? 곱해서 최고차항이 되는 값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고차항의 약수야. A하고 C는 분모에 있는 값은 최고차항의 약수입니다. 네. 이해되죠? 자, 분자에 있는 값은 어떤 값이냐? 분자에 있는 값. B하고 D는 어떤 값이냐? 봤더니 B하고 D는 여기 있어. 이건 어떤 값이야? 곱하면 상수항이 되는 값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분자에 있는 값은 상수항의 약수죠. 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네. 따라서
0이 되는 x의 값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0이 되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는 최고창의 약수야. 네. 분모는 최고창의 약수고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죠. 네. 최고창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인수정리라고 한다. 자,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 정리했어요.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0이 되는 x의 값이 어디에 존재하니? 최고창의 개수가 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 중에 존재한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창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승민아 이해 가죠? 네. 자, 이것 좀 써주세요. 다 썼어요. 오케이. 자,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요?
네. 어. 자, 그럼 이제 크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인수정리를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야? 최고 창의 개수가 1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거야, 승민아. 네. 알겠지?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네? 그럼 상수항의 약수만 봐주면 되고, 최고 창의 개수가 1이 아니네? 그럼 최고 창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까지 다 봐줘야 돼. 네. 가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여라. 이렇게 나왔네. 자, 1번 볼게요. 자, 인수분해 하여라. 공통인수 없어. 항이 4개죠. 공통인수 없어요. 공식 아니야. 공통식 없어. 보기차식 아니야. 홀수차죠. 네. 내림차순 이미 정리돼 있어. 3차, 2차, 1차 상수. 승민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순서대로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게 없이 해보는 거야. 공통인수 없네, 공식 아니네, 공통식 없네, 저기 보기차식 아니네,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안 되네 그래도? 그럼 뭐밖에 없다? 인수정리밖에 없구나. 그럼 0이 되는 x의 값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0이 되는 x의 값이 자 최고차는 뭡니까? 약수가 2의 약수니까 최고차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는 뭐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있죠? 네. 그럼 이제 0이 되는 x의 값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최고창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니까 최고창의 약수가 1이라고 할 때는 상수항의 약수만 쓰면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최고창의 약수가 2일 때, 최고창의 약수가 2일 때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죠. 그 다음 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있죠. 그 다음 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 있죠? 네. 그래서 0이 되는 x의 값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안 될 때는 여기 있는 거 다 집어넣어 봐야 돼요. 3개, 네. 6개, 그러니까 전부 다 12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2개 다 넣어봐야 돼. 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여기 최고 차수가 3차죠. 네. 그렇죠? 최고 차수가 3차면 0이 되는 x의 값을 하나만 찾습니다. 몇 개 찾아? 3차면 하나. 0이 되는 값을 몇 개 찾아? 하나만 찾으라는 거야. 네. 왜 하나를 찾을까요? 만약에 알파가 0이야. 알파가 0이면 f 알파가 0이야. 그럼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가죠. 그럼 요 뒤에 거 있는 몫은 2차겠죠? 네. 전부 3차니까. 하나를 찾으면 요 뒤에 있는 몫이 2차야. 2차는 인수분해하기 쉽죠? 네. 그렇죠? 2차는 인수분해가 또 안 되면 근해 공식이 있죠. 네. 그러니까 2차는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3차는 0이 되는 값을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럼 그 뒤에가 2차기 때문에 2차는 내가 다 풀 줄 알아. 승민아,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찾으면 된다. 하나만 찾으면 뒤에 있는 게 몫이 2차기 때문에 2차는 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되셨죠? 1 집어넣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1 집어넣으면 안 돼. 그 다음에 3 집어넣어 볼까요? 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 되는 거 하나를 찾아야 돼. 자, 3 넣었어. 27에서 54죠? 맞아? 네. 3 네. 넣으면 59, 45죠? 네.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럼 또 뭐 있을까요? 0 되니까? 이거 0이 아니야. 뭐 마이너스 3 넣어도 안 되겠죠? 마이너스 3 넣으면 되려나?
마이너스 3 넣으려면 이거랑 이거랑이니까 될 수 있겠네. 마이너스 3 넣어볼까요? 그럼 앞에 거 마이너스 54죠? 네. 플러스 45죠? 네. 플러스 18이죠? 네. 마이너스 9죠? 네. 이렇게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3. 이렇게 하면 플러스 63. 0 되죠? 네. 0 되네. 자, 따라서 f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죠? 네. 자, 마이너스 3일 때 0이니까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져요. 그럼 요 뒤에 건 몇 네. 차다? 요 뒤에 건 2차겠죠? 네. 자, fx가 3차식이니까 요 뒤에 건 2차일 거야. 자, 여기는 2차를 이제 구해야죠? 네. 그럼 여기는 3차를 1차로 나눠도 되는데 빨리 나누는 방법이 뭐야? 조립제법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빨리 나눌 겁니다. 자, 조립제법을 쓰면 저 개수만 써주면 되니까 2, 그 다음 거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 얼마일 때 0이야? 마이너스 3일 때 0이죠. 맨 처음 거 내려와.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3,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9, 더하면 0.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인수분해니까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됐죠? 네. 그럼 여기 있는 게 이게 몫이니까 몫이 여기 들어오죠? 2x제곱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오네? 네. 뒤에 것도 되죠? 2차니까 네. x자로 2x x 이게 마이너스니까 차가 1인 거 3하고 1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fx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겠네? 네. 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인수정리라고 한다. 네. 자 인수정리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0이 되는 x의 값은 최고창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 존재한다. 0이 되는 값을 먼저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3차니까 0이 되는 값을 하나를 찾는 거야. 0이 되는 값 하나만 찾으면 돼. 마이너스 3일 때 0이구나. 그럼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겠다. 그럼 나머지 요 뒤에 게 3차니까 몫이 2차가 됩니다. 자, 1차로 나눌 때 몫을 구해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써서 몫을 빨리 구해요. 그러고 나면 2차는 인수분해하기 쉬우니까 인수분해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네. 되셨죠? 2차가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대로 두는 거야. 자, 2번 해봅시다. 자, 2번은 승민아 몇 차니? 4차. 4차야. 3차는 아까 하나만 찾았어. 왜냐하면 네. 혹시 2차면 2차는 내가 인수분해하기 쉬우니까 4차면 2개 찾는 겁니다. 네. 4차면 2개를 찾으면 또 몫이 2차죠. 네. 그렇죠? 그럼 2차는 인수분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4차면 2개를 찾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2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1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이렇게 나옵니다. 자, 0이라고 생각하고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 거야. 찾는 건데 0이 되는 x의 값은 어디에 존재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창의 약수분의 최고창의 약수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상수항의 약수 24의 약수 굉장히 많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38에 24 플러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24 이렇게 있겠죠? 네. 됐죠? 자, 그럼 0이 되는 x의 값은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일 때는 요거 그대로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일 때 2일 때니까 2일 때 그러면 이거 2분의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2는 1이니까 앞에 썼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4는 2니까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네. 2분의 6도 3 있죠. 2분의 8도 4 있죠. 2분의 12도 네. 6 있죠. 2분의 24도 10이 있으니까 요거만 추가되죠? 네. 자,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20개, 무지 많죠. 하지만 몇 개만 네. 찾으면 된다? 2개만 찾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되셨죠? 자,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일까요? 개수합이 0일 것 같으네. 이거 24, 이거 2, 26. 이거 하면 25, 20, 마이너스 26 나오죠? 그죠? 1 집어넣으면 0이야. 승민아, 이해 가지? 네. 1 집어넣은 게 개수의 합이니까. 개수의 합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6,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네. 0 맞죠? 네. 하나 더 찾아야죠? 그렇죠? 하나 더 찾아야 됩니다. 4차니까. 얼마면 0일까요? 마이너스 1도 넣어볼까? 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2,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6,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네. 아니네. 그렇죠? 0 네. 아니야. 그 다음에 2니까 2 해볼까요? 자, 2 넣으면 16에서 32,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9, 36, 76이죠. 네. 그러면 4니까, 그쵸? 그 다음에 2 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이렇게 되네. 네. 맞니? 0 되네? 안 되죠? 네. 0 안 되네. 또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넣으면 32, 플러스 8이죠? 네. 마이너스 76, 플러스 6이죠? 네. 10이구나. 플러스 12, 네. 플러스 24, 24, 56, 56, 68, 76 나오죠? 0 되네? 네. 되셨죠? 마이너스 1 대 0이네. 자, 그렇다면 fx는 1일 때 0이니까 x-를 인수로 갔죠. 네. 마이너스 2일 때 0이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갔죠. 네. 그러면 4차니까 요 뒤에 건 2차죠. 네. 그럼 여기는 2차 빨리 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2차가 인수분해 되면 또 해주고 안 되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 있는 걸 빨리 구하기 위해서 뭘 쓰면 됩니까? 조립제법을 쓰는 게 낫죠. 네. 조립제법을 써서 여기 있는 목 2차를 빨리 구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x-1로 먼저 나눌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네. 게 몫이죠. 네. 몫을 또 x 플러스 2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 2번 쓰는 거야. 그럼 몫이 나오겠죠. 네. 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6, 24 이렇게 되죠. 네. 자, 처음에 x 마이너스 1로 나눠야죠. 처음 거 내려와.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8, 곱하면 마이너스 18, 더하면 마이너스 24, 곱하면 마이너스 24, 더하면 0,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네. 인수분해니까 나누어 떨어져야죠. 여기는 이 몫은 x 플러스 1로 또 나눠지죠. 네.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 처음 거 내려와.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6, 더하면 마이너스 12, 곱하면 플러스 24,
더하면 0, 반드시 0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몫입니다.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네. 자, 또 되면 또 해주고 안 되면 그대로 두면 돼요. 네. 자, 이거 마이너스니까 차가 3인 거 2xx죠? 네. 차가 3이 나오는 거 뭐 있을까요? 차가 3이 나오는 거 6하고 2. 6하고 2면 안 되지? 그러면 차가 3이 안 되죠? 또 네. 있나? 뭐 있니? 4하고 안 되죠? 이것도? 네. 또 되니 이거? 음, 안 되는데? 안 되죠? 네. 안 되면 그대로 두면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네. 자,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다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여라. 딱 봤더니 내림차순으로 정리돼 있어, 이미.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밖에 없다? 인수 정리밖에 없다. 그러면 네. 인수 정리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데 최고창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찾는다. 하지만 3차일 경우에는 몇 개만 찾는다? 하나만 찾는다. 그래서 여기 몫을 구하게 되면 몫이 2차니까 2차는 인수분하기가 쉽다. 자, 2번도 마찬가지. 2번은 몇 개를 찾는다? 두 개를 찾는다. 4차면 두 개를 찾는다. 그러면 몫이 2차니까 2차는 또 되면 또 해주고 안 되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네. 괜찮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 내용이 쭉 써 있는 겁니다. 네. 21-1번. 자, 인수정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방정식은 대부분 3차, 4차야. 네. 2차는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나오겠니? 그럼 우리가 다루는 건 거의 다 3차니면 4차인데, 그러면 3차, 4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인수정리야. 그래서 네 개를 네. 다 해야 됩니다. 자, 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 펜으로 한번 풀어봐. 1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승민아, 펜 있잖아. 네. 펜으로 한번 풀어봐. 직접. 네. 칠판에다.
근데 이거 손을 대고 풀면 저기 음, 선이 막 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네, 연습을 해야 돼. 좀 네, 막 미끄러지지. 네, 그쵸? 어, 조금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그랬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끄러져. 근데 이제 많이 쓰다 보면 괜찮아져.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F는 0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네, 0이라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8, 마이너스 24, 플러스 26,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네, 음, 그래서 0이다. 자, 0이니까 f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해놓고 조립제법을 써서 몫을 구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 몫을 여기다 써주면 되죠? 네. 또 되면 또 해줘야죠? 근데 또 안 되죠? 그쵸? 그대로 안 되니까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음, 네, 오케이. 자, 다 지우시고. 그 다음 2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자, 지우시고 3번. 4차니까 2개 찾아야죠. 네, 근데 더하면 0이 아니네. 네, 0이 아니면 안 되지. 네, 0이야지. 네.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됐니? 자, 4차야. 승민아 4차죠? 자, 이거 4차, 3차, 2차. 지금 뭐가 없어? 아, 네, 1차가 없죠? 이걸 0이라고 안 써서 그래요. 1창을 안 써줘서 그렇습니다. 네. 아, 음, 또 됩니까? 합이 3.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냥 써주면 되죠? 몫에다? 네, 오케이. 다 지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4번 해보세요. 네. 분수 넣어야 돼? 정수는 네. 없어? 안 돼?
오케이. 괜찮죠? 네, 응, 잘했습니다. 막 대부분 이제 정수에서 나와. 근데 네, 만약에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분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자, 21-2번도 볼게요. 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네, 똑같이 하는데 최고차이 계수는 1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수항이죠? 네, 상수항의 약수 중에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네, 이거를 3으로 묶으면 a-1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이 뭐에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a-1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요거의 약수야, 요거의 약수. 네, 요거 약수는 이렇게 많아요. 자, 네, 얼마 넣으면 0이니 한번 찾아서 이제 해보세요. 네. 자, 이건 또 되니, 안 되니?
A가 없어지려면 X가 얼마면 될까? 승민아, 이거 2차니까 X자로 가운데 거 만들어 보세요. 네. XX. 오케이, 잘했습니다. 괜찮죠? 네. 문자일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문자가 나와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자, 인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인수분해 다 끝났어요. 인수분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통인수를 찾아라, 공식인지 봐라, 공통식 있는지 봐라, 보기차식인지 봐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인수 정리를 써라 이 뜻이죠? 네. 이해가지? 그래서 그 6가지를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네. 활용을 봅시다. 자, XY가 주어졌어. XY가 주어졌는데 이 시계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어요. XY 집어넣으란 얘기일까? 그쵸? 설마 XY를 저기다 넣으란 얘기는 아니겠지? 네. 그럼 이제 이런 유형의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합과 곱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고 나면 합과 곱을 구해서 집어넣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자, 그냥 설마 너란 얘기는 아니니까 이걸 갖다가 먼저 인수분해해서 집어넣는 게 낫겠죠? 네. 자, 인수분해를 먼저 합시다. 자, 공통인수 만들어보자. 이렇게 EXY로 묶으면 앞에서는 X, 뒤에서는 Y 남죠. 요거 뒤에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 남죠? 네. 공통인수가 나오게끔 두 개 묶은 거야. 그럼 이제 x 플러스 y가 공통인수니까 묶으면 나머지 2xy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럼 이거 알려면 x 플러스 y와 xy 알면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러면 x 플러스 y하고 xy를 따로 구해서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네. 왜 합과 곱이라고 했냐면 여기 주어진 게 합차잖아. 네. 합차 공식이니까 합차 공식일 때는 거의 다 합과 곱을 이용한 문제다. 자, 두 개를 더하면 뒤에 거 없어지니까 8이죠? 네. 하면 합차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1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y는 8이고 그 다음에 xy가 1이니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답은 네. 마이너스 8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2번 볼게요. 자, 저 시계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어. 자, 2018 곱하기 2019 플러스 1, 2019 이거의 3승 플러스 1. 자, 이게 얼마니? 시간 많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그렇죠? 네. 자, 2019 세 번 곱하는 거 금방 안 돼요. 그쵸? 네. 2019 세 번 곱하려면 금방 안 돼. 나머지도 계산하려면 이거 금방 안 됩니다. 계산을 할 수 있지. 근데 시간이 이제 좀 걸려. 자, 좀 더 네. 빠르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한 거야. 좀 더 빠르게 할 수 없을까? 쉽게 얘기하면 다항식의 연산으로 풀 수 없을까?
문자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자, 네, 문자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약분시키라는 얘기야. 자, 2019가 제일 많으니까 2019를 X라고 놓을게요. 네, 자,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하면 2018은 X-1이죠? 네, 2019는 X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네, 자, 위에 거는 X 삼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네, 음. 자, 분모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네, 분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뒤에 거 약분되죠? 네, 그래서 X 플러스 1이겠죠? 네, X가 2019니까 1 더하면 2020이겠죠?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시계값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 연습을 했습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풀겠습니다. 똑같죠? 합차가 나왔으니까 합과 곱을 이용한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거를 네, 먼저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해서 뭐가 필요한지 보는 거야. 일반적으로 네, 합과 곱과 차인데 한번 해봐야 알겠죠? 네. 먼저 인수분해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미리 구해놓고 집어넣어라. 그럼 합과 곱이 합과 차가 필요하겠네? 그쵸? 네, 어, 그럼 이제 더한 거, 뺀 거를 미리 계산해 놓고 집어넣어. 네, 그럼 답이 루트 3 나왔어? 네, 오케이. 자, 인수분해 방법의 흐름도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낸다. 공식인지 본다. 공통식이 있는지 본다. 보기차식인지 본다. 복잡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뭐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안 되면 인수정리를 쓴다. 이해되죠? 다 했던 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냈어요. 자, 이제 인수분해 끝내고, 그 다음 단원 들어갑시다. 다음 단원이 복소수겠죠. 네. 복소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나가는 거, 이제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오는 개념이야. 네, 그리고 고등학교 전체에서도 지금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더 네, 발전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복소수는 대학 가서 수학과 학생들에 한해서
나중에 더 발전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네. 과정에서는 지금 배우는 복소수를 가지고 수능 볼 때까지 써먹는 거야. 네. 문제는 계속해서 나와요. 하지만 개념은 더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거 가지고 고3까지 우려먹는 거야. 따라서 복소수는 계산이야. 계산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계속 복소수가 나오긴 하는데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암산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면 고3까지 편하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복소수는 계산이니까 암산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면 좋다. 자, 복소수를 하기 전에 수의 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수의 체계. 인간이 제일 먼저 발견한 수는 자연수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자연수예요. 그렇죠? 자연수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 1, 2, 3, 4, 5 이런 수들을 자연수라고 하죠. 네. 자연수 다음에 생긴 수가 뭐냐면 음의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생긴 수가 음의정수예요. 네. 음의정수는 자연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든 거야. 오른쪽으로 네. 3m 갔다 플러스 3이라고 하자. 그럼 왼쪽으로 간 건 뭐라고 하자? 마이너스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네. 앞으로 간 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뒤로 간 건 마이너스라고 하자. 이해가죠? 올라간 네. 걸 플러스라고 하면 내려간 건 마이너스라고 하자. 자연수에 반대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음의정수를 만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란 뜻은 뭐냐면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수들이 음의 정수야. 자연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입출금도 수입은 플러스라고 한다면 지출은 마이너스라고 하자. 우리가 이제 수학을 이렇게 표현하자. 뭐가 빠졌죠? 자연수하고 음의 정수 다 써봤더니 뭐가 빠졌어? 0이 빠졌죠? 네. 그렇죠. 0이 맨 마지막에 생긴 수야. 자, 3이다, 3개가 있다. 마이너스 3이다, 3개가 부족하다. 그럼 0은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다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네. 원래는 숫자가 아니었어. 네. 숫자가 아니었는데 0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 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숫자가 아닌데 숫자처럼 만든 거야. 그게 0입니다. 그래서 0은 네. 숫자가 아닌데 숫자처럼 쓰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제약이 많아요. 우리가 나눌 때는 뭘로 나누면 안 된다? 0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약수와 배수를 정의할 때도 0은 제외하자. 그래서 0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다. 자연수, 음의정수, 0, 세 개를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수라고 하죠. 네. 그렇죠? 세 개를 합쳐서 정수라고 합니다. 자, 정수라는 주머니 안에는 자연수, 음의정수, 0, 세 개가 모두 들어있다. 자, 정수 다음에 생긴 수가 뭐냐면 분수예요. 분수. 자, 분수는 옛날에는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거야.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그 옛날에는 재산이 그 쌀이었기 때문에 대지주가 1년에 가을에 추수를 했어. 300가마를 추수했습니다. 300가마를 추수했어요. 뭐 세가마 있다고 하자. 세가마를 추수했어. 그런데 자식이 두 명이야. 세가마를 두 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얼마씩 나눠 가져야 되니? 예, 잘 잘 안 모르겠는데. 들었죠. 자, 그게 뭐야? 쌀을 아버지가 추수를 했더니 세가마야. 자식이 두 명이야. 세가마를 두 명한테 나눠주려고 그래. 얼마씩 나눠주면 돼? 1.5 남았어요. 3분의 2죠. 분수로 하면. 그쵸? 네. 3분의 2야. 그래서 정수 다음에 만든 수가 뭐냐면 분수야. 분수는 왜 만들었느냐?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건 이제 수의 역사야. 그래서 이제 분수는 A분의 B 이꼴로 나타내자 이런 얘기죠. 이꼴로 나타내는데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리고 A와 B는 뭐야 된다? A와 B는 정수야 된다. 정수를 쓰자는 거야. 이게 정의입니다. 0.4분의 0.3 이렇게 쓰면 안 돼요. 4분의 3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6분의 8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약분해서 3분의 4라고 써야 됩니다. 정수이고 서로소다. 이게 분수의 정의야. 그래서 분수의 정의는 분모 분자는 정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소야 돼. 더 이상 약분되지 않을 때까지 약분을 해줘야 돼. 서로소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기약분수로 고치란 얘기야. 이해되죠?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분수를 약분을 안 해주면 틀리는 겁니다. 정의의 모순인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분수의 정의다. 자,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분수입니다. 분수는 불편해. 왜 불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8분의 7, 8분의 7이 크니 아니면 29분의 25가 크니 이렇게 물어봤어. 8분의 7, 29분의 25? 잘 모르겠어. 통분해봐야 알죠? 그렇죠? 통분해봐야 알아. 그래서 통분하면 어떤 게 큰지는 아는데 복잡해. 배서관계를 따지기가 불편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소수입니다. 자, 소수.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통일시키고 나면 대소관계를 판단하기가 쉽더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분수 다음에 생긴 수가 소수야. 자, 소수는 어떤 소수가 있어요? 유한소수.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 유한소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무한소수가 있죠?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또 무한소수는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거, 순환소수죠?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지 않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비순환소수라고 하죠? 순환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무한소수는 순환소수, 비순환소수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를? 순환소수까지를 이렇게 순환소수까지를 뭐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정의를 했죠? 그렇죠. 순환소수까지를 유리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승민아, 여기서 질문. 왜 순환소수까지를 유리수라고 끊었을까요? 비순환소수까지 다 포함시키면 편할 텐데 왜 순환소수까지라고 굳이 끊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정수, 분수, 소수 중에서도 유한소수, 순환소수까지를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했어. 그럼 왜 여기까지를 유리수라고 했을까? 비순환소수를 포함 안 시키고 이유가 뭘까요? 분수로 표현이. 그렇지. 맞아요. 정확합니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뭐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의 정의예요. 알겠죠? 유리수의 정의를 써라? 그럼 뭐를 쓰면 돼? 분수의 정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명할 때도 유리수임을 보여라? 그러면 분수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의 정의구나.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했구나. 그럼 비순환 소수는 뭐라고 할까요? 유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라고 했겠죠? 그렇죠. 비순환 소수를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뭐라고 하자? 실수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배웠다? 실수까지 배웠다. 자,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실수가 아닌 걸 배웁니다. 자, 실수는 뭐냐면 실수는 존재하는 수야. 그렇죠? 수직선상의 표현이 가능한 수를 실수라고 합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수.
예를 들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x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걸 뭐라고 할까 하고 고민을 해본 거야. 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존재하지 않는 수, 가상의 수. 그래서 imaginary numb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허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허수라는 걸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자? 허수라고 하자. 그리고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이와 같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복소수라고 합니다. 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다? 복소수다. 승민아, 오케이죠? 네. 그럼 한마디로 뭐를 배우는 거다? 허수를 배우는 거다. 그래서 허수를 배우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뭐라고 하자? 복소수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를 배우는 거다. 괜찮죠? 네. 이게 뭐냐면 수의 체계야. 그래서 복소수까지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복소수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대학 때 배운다. 그럼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고3까지 우려 먹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복소수예요. 괜찮죠? 자, 네. 다음 시간부터는 복소수를 수업할 겁니다. 네. 자, 오늘 숙제야. 오늘 숙제. 쌤 아직 다 안 풀었죠? 네. 그래서 쌤 안 푼 거 숙제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승민이 너는 많이 풀었으면 좋겠니? 어떠니? 숙제 어느 네. 정도면 괜찮니? 전 적을수록 좋죠. 적을수록 좋아? 나는 많을수록 네. 좋을지 알고 물어본 건데 괜히 물어봤네. 음. 자, 그래서 수학상 지금 선생님이 고민하는 거는 셀에서 C스텝을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고민스러워. 네. 선생님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수능 과목이 아니거든. 네. 수능 과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나가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수학 고1까지는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네. 깊이 있게 나가는 건 어디서 나가야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수원 수투부터 깊이 있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몇 번 푸는 것보다 수원 수투를 몇 번 푸는 게 훨씬 나아. 수능 과목이라서. 네. 그리고 어차피 깊이 있게 나가야 돼. 수원 수투를. 근데 수원 네. 수투를 깊이 있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깊이 있게 안 나오거든. 네. 그런데 시스템을 해야 되느냐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잘 안 해주는데 승민이가 해달라면 해줄게. 어떡할까? 근데 저 아마 응. 수능을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할래?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24페이지. 그럼 너는 어떻게 들어가? 특례자 전형으로 들어가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특례자 전형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수능은 안 볼 거야, 아마. 네. 그치?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아마 면접하고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보는 네.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네.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수학 거기 시험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수학을 보는 학교도 있어요. 네. 안 보는 학교도 있지만 승민이는 어느 과를 가고 싶어? 전공? 하고 싶은 거 뭐야? 전공. 잘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네. 아직은 뭐 시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인수분해 인수정리 전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네. 236번까지 했죠?
네. 오케이. 그럼 237번부터 C스텝까지 하겠습니다. 281번까지.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네.